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거의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인데 뭘 더 배울까 싶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여전히 90이 넘은 나이에도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헤드라인 저도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역시 대가는 정말 성실하구나. 딱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곱씹어 보니까 이게 뭔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십처럼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투자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다음에 어떤 주식을 살까 이런 걸 예측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저희 방송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그 대신에 수십 년간 정말 온갖 위기를 다 겪으면서도 시장의 꼭다기에서 살아남은 이 거장의 생각하는 방식, 그 태도 자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왜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걸까? 이게 그냥 개인적인 성실함, 이런 차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었던 성공의 핵심 원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워렌 버핏의 성공을 그가 가진 남다른 지능이나 아니면 막강한 정보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저희 분석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조금 바뀌실 거예요. 최고의 부자는 단순히 머리 좋은 사람들의 지능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의 싸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태도의 싸움이다. 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이 끊임없는 배움이라는 태도는 사실상 그가 평생에 걸쳐 갈고 닦은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와, 태도가 무기라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무기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가 계속 배운다는 게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서 좋다, 성실해서 대단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겠죠, 분명히. 물론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저희는 연구학습의 원칙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연구학습의 원칙이요? 네. 투자의 본질이 정적인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는 미래에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는지를 겨루는 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버핏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 동적인 과정,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군요, 투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짜 성공 비결은 흔히 말하는 높은 IQ나 명문 학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끝이 없는 지적 호기심, 그리고 동시에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지적 겸손. 바로 이 두 가지 태도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네, 말씀하세요. 보통 우리가 투자의 엣지, 그러니까 경쟁 우위라고 하면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를 더 빨리, 더 많이 갖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정보력이 곧 무기다. 근데 지금 말씀은 거의 정반대 이야기네요. 나의 무지를 아는 것,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진짜 우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메타인지적 우위라고 해요. 메타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던데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지식과 능력의 경계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이에요. 아, 내 능력의 울타리를 아는 것. 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완전 초보 시절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위험하죠. 그냥 자신감만 넘치고요. 맞아요. 그때 사고 제일 많이 나죠. 그렇죠. 하지만 운전 경력이 조금씩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 나는 빗길 운전은 아직 좀 미숙해. 혹은 이런 좁은 골목길 주차는 자신이 없어. 처럼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네네, 알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안전운전, 진짜 고수의 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것.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계속 배운다는 건 자신의 투자 지도에서 아직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과 같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비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강점을 절대 과신하지 않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냥 당연한 상수로 받아들이면서 어제의 나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는 자기 수정 메커니즘이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기 수정 메셔니즘이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같은 정보 과잉 시대에 투자에서 진정한 해자, 그러니까 진정한 경쟁 우위는 특정 지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지식을 의심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지식을 의심하는 능력이요? 네.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해자였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날 가장 깊고 강력한 해자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 겸손함을 바탕으로 어제의 정답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다시 배우는 능력. 바로 이것이 워렌 버핏이 우리에게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궁극의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지식을 의심하는 능력이 가장 깊은 해자다. 이 문장은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그렇죠. 곱씹어볼수록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 경계, 그 한계를 아는 메타인지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지점에서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딜레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평생을 바쳐서 쌓아올린 그 지식의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건 대부분 보험이나 철도 아니면 코카콜라 같은 소위 국영제 기업들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업 모델이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미래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며 경쟁 우위가 아주 명확한 그런 기업들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죠? 인공지능, 바이오, 온갖 기술주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심지어 버핏 스스로도 아주 오랫동안 나는 기술주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의 배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와서 그가 직접 인공지능 코드를 들여다보거나 반도체 구조를 공부한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버핏의 배움은 특정 기술 하나하나를 마스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큰 차원의 학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차원의 학습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술주가 시장의 중심이 된 지금 예전에 쓰던 주가 수익 비율, 즉 PAR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낡은 잣대로는 지금의 기술 기업 가치를 제대로 질 수가 없겠죠. 아, 그렇죠. 잣대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네, 완전히 새로운 가치 평가법이 필요하다는 걸 그도 아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뉴 밸류에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 내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죠. 그렇군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을 바라보는 안경 자체를 새로 맞추려는 시도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안경을 새로 맞춘다는 비유가 딱 맞네요. 우리가 보통 기업의 독점적인 경쟁력을 해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버핏이 아주 강조하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버핏이 수십 년간 거의 종교처럼 신봉해온 가치 투자라는 그 단단한 해자 역시 시간이 흐르면 낡고 침식될 수 있다는 걸 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바로 그 점이 버핏을 위대하게 그리고 다른 대가들과 다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 보면 이 세상의 영원한 투자 전략이나 영원한 기업의 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영원한 것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정말 철옹성 같았던 코닥의 필름 기술이 막 블록버스터의 비디오 대여망을요. 아, 정말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시대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두 침식되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버핏의 학습은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 투자의 원칙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요. 오히려 그 위대한 원칙을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언어에 맞게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하고 또 새롭게 갱신, 리뉴얼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칙은 지키되 적용 방식은 진화시킨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바로
제일 원칙, first principles, 그러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싼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산다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은 굳건히 지키는 거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네, 그건 버핏 투자의 근간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적용 방식, 애플리케이션 메서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진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구경제 시대에 통용되던 좋은 기업의 기준과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좋은 기업을 완전히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와, 이걸 듣고 보니까 그는 자신의 투자 철학이라는 일종의 운영체제, OS는 그대로 두는 거네요. 그렇죠. 코어는 그대로 두는 거죠. 대신에 시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계속해서 최신 버전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셈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끊임없는 업데이트. 이게 들어볼수록 단순히 버핏 개인의 투자 성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버키셔 해서웨이라는 시가총액이 웬만한 국가의 GDP와 맞먹는 그런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명의 투자자이자 동시에 거대 제국의 리더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리더십과 조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깊은 힘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역할 모델링과 문화 구축의 힘이죠. 역할 모델링이요? 네. 조직의 리더가, 그것도 그냥 리더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리더가 공개적으로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조직 전체와 또 그를 따르는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 메시지입니다. 아, 우리의 성공은 과거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죠. 조직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말씀이시군요. 내가 이 워렌 버핏이 아직도 배우는데 너희들은 감히 안주할 수 없다는 일종의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겠네요. 긍정적인 압박이죠. 좋은 자극이고요. 이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요. 두 가지 차원이요? 네. 먼저 조직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에 절대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환경 변화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는 조직 문화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죠.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리더가 몸소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조직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시장을 대하라는 뭐랄까 일종의 교육적 효과를 창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성장 마인드셋과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네. 하지만 솔직히 조금 회의적인 시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워렌 버핏 정도의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거물이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일종의 겸손을 연기하는 고도로 계산된 이미지 관리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진심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연기나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선다고 봐요. 오히려 최고 수준의 투자자가 살아남기 위한 아주 치열하고 의식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봅니다. 생존 전략이다. 네.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아주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함정이요? 네, 바로 확증 편향과 과신 편향입니다. 아, 확증 편향이라면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그런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차를 새로 사고 나면 갑자기 길거리에 그 차만 유독 많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네네, 딱 알 것 같아요. 투자에서는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이 현재의 내 판단이 옳다는 증거만 찾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고요. 그럼 과신 편향은 말 그대로 너무 자신만만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간 계속 성공해온 워렌 버핏이야말로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 누구보다도. 그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아직 모른다,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바로 이 치명적인 심리적 바이러스에 자기 자신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겸손이라는 백신을 계속해서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와, 겸손이라는 백신이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자만심이라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군요. 네, 자만하는 순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결국 최고 수준의 투자는 단순히 더 똑똑한 사람을 가리는 그런 지능의 싸움을 넘어선다는 거네요.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고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며 워렌 버핏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그 완벽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워렌 버핏의 배움이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세 가지 최고 수준의 통찰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서 돌아가요. 네, 궁금하네요. 첫째는 모든 지식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식의 유효기간이요? 네, 진정한 성공은 특정 지식을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자신을 최적화하는 그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 버핏의 배움은 바로 이 지식의 유통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유통기한이라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정한 경쟁 우위는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겸손이네요, 결국. 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속 가능한 해자는 바로 겸손이에요. 이 겸손함이 있어야만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있어야만 치명적인 자만을 막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끝없는 자기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 말이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다윈의 진화론과도 맞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셋째는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에 대한 교훈입니다. 리더십. 네, 진정한 리더의 역할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직과 또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성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안주하지 않는 올바른 마인드셋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버핏은 그의 삶 전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정리네요. 지식의 유통기한,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성장을 전파하는 리더십까지. 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이게 워렌 버핏이라는 한 명의 위대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워렌 버핏조차 자신의 지식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투자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가장 확고하게 믿고 있던 생각들에 대해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가장 자신 있는 이 능력, 이 지식의 유효기간은 과연 언제까지일까? 하고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의 저희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